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도 교리 분석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매트릭스의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각본에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 있는 거죠. 그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각본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쭉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 영상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자아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인간에게는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있어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초자아, 자아, 이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모자는 부모님이 행했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보고 듣고 또한 영향받은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아를 부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자는 내가 어릴 때 갖췄던 그런 어린 시절의 나가 아이자예요. 혹은 어린이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나인 거예요. 뭐 요즘에는 내면아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어른자는 중간에 이 부모자와 아이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른이 된 후에 나타난 그 어떤 완성된 종류의 나인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른자로서 늘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된 뒤에 내가 결정한 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엄마나 아빠로부터 받은 영향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어른자인 거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좀 미숙했던 모습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아이자인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영향이 강력한 경우에는 부모자가 더 세게 내 삶에 드러나고요. 아이자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내가 어린 시절의 미숙한 모습들이 정화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죠. 물론 그럼 아이자가 높다고 미숙한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자를 충분히 건강하게 갖고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자가 높다고 그게 강박적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자가 건강하게 나를 잘 주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부모자로서 살아가는 게 더 건강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그 부모자와 아이자를 잘 조율하는 어른이 된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혹은 타자에게도 건강하겠죠. 자, 이제 여기 자아 상태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금지명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하지마, 안돼 하고 뭔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계속 주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맥락도 없고 어린 시절의 입장에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것들, 어른이 판단할 때는 안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부모가 금지해서 나한테 안 되는 걸로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명령들, 이런 명령들이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금지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금지명령은 내 무의식 속에 녹아서 부모가 금지한 것들을 넘어서기 힘들게 만들죠. 맥락도 없고 설명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어떤 명령으로 들어와 있어요. 말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아니지만 눈치, 몸짓, 부모님의 반응, 이런 것들로 들어올 수도 있죠. 이 금지명령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째려보면 자녀는 알아서 움찔하면서 그걸 안 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도 금지명령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삶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 부모님의 삶을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것. 부모님의 삶의 모습, 행위나 행동이나 결정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지명령은 내 자아,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금지명령은. 그 금지명령은 아이자에 속해요. 아이자에 주로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아이자라고 하는 게 부모가 내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은 부모가 내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안 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움찔하면서 내가 보인 반응으로서 나타난 내 삶의 결정이니까 금지명령으로 주어진 거는 주로 내 아이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게 만들죠. 프로그램은 부모님의 모습을 아이 시절에 본 거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죠. 부모님이 말로 명령하거나 제스처나 행동으로 명령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삶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른자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보고 내가 수용한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른자의 영향을 주고요. 금지명령으로 부모님이 안 돼! 뭐 이렇게 금지한 내용들이 내 삶에 들어온 건 아이자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금지명령에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금지명령에 반대되는 모습인데 그게 부모의 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돼! 뭐 이렇게 금지를 내렸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금지를 내릴 때는 왜 그렇게 논리적인 맥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명령할까요? 그거는 부모님의 아이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도 없이 논리도 없이 마구잡이로 한 그런 대체적인 금지 명령들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아이자예요. 부모님의 아이자가 나에게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지명령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내릴 때는 본인도 뭔가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부모님의 어른자로 줬다기보다 부모님의 아이자로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맥락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짜증내듯이 안 돼! 하고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아이자에서 만들어진 금지명령들이 나의 아이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 있잖아요. 실질적인 삶의 행동들을 내가 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프로그램인데 그 부모님의 삶의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대체로 부모님의 어른자에서 나온 거겠죠. 본인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니까 물론 그 삶의 결정들이 부모님의 아이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의 부모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본인이 결정해서 내려놓은 결정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대체로 어른자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부모님의 어른자로부터 나의 어른자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말로는 짜증도 내고 논리적인 맥락도 구성도 없이 안 돼! 라고 하지만 말로는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짜증스럽게 했던 것과 좀 반대되는 것들로 나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누구누구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시간을 잘 지켜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부모님의 부모자 속에 있는 거죠. 부모님도 부모자에서 부모로서에 갖춰야 될 모습으로 자녀에게 내려주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오냐면 나의 부모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은 부모님의 아이자에서 나의 아이자로, 프로그램은 부모님의 어른자에서 나의 어른자로,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시간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부모님의 부모자에서 나의 부모자로 옵니다. 근데 이 금지명령과 부모님의 부모자에서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들이 서로 충돌될 때가 많아요. 그러겠죠? 부모님이 아이자에서 짜증스럽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상충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명령, 금지 명령에 반대되는 측면의 가르침들이 온단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식적인 교리 분석의 용어로는 대항금지 명령이라고 해요. 금지 명령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명령이다 라고 해서 대항금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요 용어가 조금 너무 대항금지 명령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게 대항이라는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unter injunction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션이 이제 명령이라서 금지 명령을 인정션이라고 하는데 counter inj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션의 어떤 반대편이라는 의미에서 대항이라고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아주 주요한 명령, 뭐 사회적 명령, 뭐 초자적 명령, 뭔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대항금지 명령이라는 표현보다 뭐 주요한 명령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각본의 매트릭스입니다. 내 인생각본을 구성해주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대항금지명령이라고 했던 그 금지명령이 사실상 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명령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올라오기는 안 돼! 라고 할 때 그 금지가 올라오기는 하지만 주로 내 삶이 어떻게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지향하게 만드는 것은 대항금지 명령 가운데 주로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말들 속에 더 강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밀어서 추동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드라이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명령과 드라이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금지령,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우리의 삶이 뭔가를 하게 만들고, 금지령은 또 뭔가를 제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구조, 드라이버는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고 금지령은 뭔가를 금하게, 억압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우리의 삶의 인생각본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매트릭스 안에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금지령 금지하지도 않았어요. 대항금지명령에서 나타내는 구조로 드라이버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없어요. 근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런 것들이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 교리 분석에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구조 안에는 허용이라는 개념이 빠졌지만 이 교리 분석 안에서도 허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적지 않게 중요한 수단으로 다뤄지는데, 저는 교리 분석 전체에서 다루는 개념의 허용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교리 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허용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발생해요. 금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라고 막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프로그램에도 없어요. 이게 우리를 해방감을 줘요. 허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금지하고 싶지도 않고 막 강요해서 앞으로 막 정진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지점으로 우리가 치료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르죠. 허용된 부분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있지 않는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쪽으로 우리의 스트레스가, 자,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승화라고 하죠. 승화적 통로로 활용되게 되죠. 그걸 교리분석에서는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허용된 측면을 찾아내는 게 우리들 안에 치료적 맥락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고, 저는 그래서 교류분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허용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금지령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허용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드라이버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허용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허용이에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강화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생각본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를 형성하는데 대항금지 명령, 이 대항금지 명령이 반드시 드라이버는 아닌데 대항금지 명령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그 과정이 그 드라이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항금지 명령으로서의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그램, 금지 명령, 허용, 요 개념이 잡혀 있으면 내 인생각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 나에게 금지 명령은 뭐구나, 나에게 드라이버는 뭐구나, 나에게 프로그램은 뭐구나, 나에게 허용은 뭐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허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요 맥락 외에 나머지는 다 허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허용의 범위는. 그래서 아직 내 삶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허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인생각본을 고민하면서 관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그리고 치료적인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